손님, 이러시면 곤란해요. 남자의 손이 제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54세 노래방 도우미로 3년째. 이런 일은 익숙했죠.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김 부장, 그만하세요. 옆에 앉은 남자가 제 편을 들어줬어요. 정장 차림의 중년 남자. 조명이 밝아진 순간 그 얼굴을 봤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최윤호.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도시락을 나눠주던 가난한 그 소년. 40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건설회사 대표가 된 그와 노래방 도우미가 된 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그날은 목요일 저녁 8시. 서울 강서구 노래방. 3년째 일하는 곳이었죠. 화장실 거울 앞에 섰어요. 진한 아이섀도를 바르고 붉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54세 얼굴 위에 덧칠한 화장.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어요. 카운터 직원이 12번 방을 가리켰습니다. 회식 손님들. 복도를 걸었죠. 12번 방문 앞에서 심호흡.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했어요. 남자들로 가득한 방. 8명쯤 됐습니다. 맥주잔이 테이블에 쌓여 있었죠. 인사를 하며 방 안을 둘러봤어요. 조명이 어두웠습니다. 직원 한 명이 자리를 비켜줬죠. 앉았어요. 왼쪽에는 술에 취한 중년 남자. 오른쪽에는 정장 차림의 조용한 남자. 직원들이 떠들썩하게 사장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른쪽 남자가 사장인가 봐요. 하지만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죠. 조명이 너무 어두웠으니까요. 리모컨을 들어 트로트를 검색했습니다. 노래를 불렀어요. 목소리를 밝게 내고 손뼉을 치며 분위기를 띄웠죠.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 곡 끝. 왼쪽 남자가 맥주를 따라줬어요. 김 부장이라고 불리는 남자. 받아서 마셨습니다. 다음 곡을 불렀죠. 노래가 끝나자 김 부장이 더 가까이 붙었어요. 어깨가 닿았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손이 제 무릎에 올라왔어요. 움찔했지만 피하지 못했습니다. 익숙한 일. 3년 동안 수없이 겪은 일이었죠. 웃어야 했어요. 손이 허벅지로 올라왔습니다. 안쪽으로. 손님, 이러시면 곤란해요. 조심스럽게 말했죠. 김 부장이 귓가에 속삭였어요. 오늘 이 차 어떠냐고. 이 차는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거절했죠. 하지만 김 부장의 손은 계속 제 허벅지에 머물렀어요. 김 부장, 그만하세요. 오른쪽에 앉아있던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 김 부장이 변명했어요. 괜찮다고, 농담이라고. 괜찮지 않습니다. 그만하세요. 사장의 목소리는 더 차갑게 변했죠. 김 부장의 손이 제 허벅지에서 떨어졌어요. 술에 취했지만 윗사람 말은 들어야 했습니다. 김 부장이 자리를 옮겨 앉았죠.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사장이 조심스럽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감사하다고 인사했죠. 그때였어요. 직원 한 명이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섰습니다. 문 쪽으로 가면서 조명 스위치 근처를 지나갔죠. 불이 조금 밝아졌어요. 옆 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깔끔한 이마, 짙은 눈썹, 높은 콧날, 어디선가 본 얼굴. 아주 오래전에. 손이 떨렸어요. 설마 다른 직원이 노래를 청했습니다. 마이크를 들었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부르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
분명 어디선가 봤어요. 40년 전 초등학교 최윤호. 가난해서 도시락을 못 사오던 그 소년.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죠. 40년이라는 시간.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잠깐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름은 이수진. 올해 54이에요. 7년 전까지는 평범한 주부였죠. 30평대 아파트에서 남편과 아이들 둘과 함께 살았어요. 남편 강태수는 대기업 과장. 월급이 괜찮았고 부족함 없이 지냈습니다. 아들 민우와 딸 하은이를 학원에 보내고 가끔 외식도 했죠.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 하지만 7년 전 모든 게 무너졌어요. 남편이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시작한 투자. 처음에는 조금씩 벌었죠. 100만 원이 150만 원이 됐어요. 남편은 신이 났습니다. 더 큰 돈을 넣었죠. 예금 5천만 원을 모두 빼서 넣었어요. 한 달 후 8천만 원. 남편은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대출을 받았죠. 1억 5천만 원. 집을 담보로 잡았어요. 전부 주식에. 그리고 6개월 후 전부 날렸습니다. 2억 5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죠. 아파트를 팔았어요. 빚을 갚았지만 남는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출 이자만 남았죠. 월 150만 원. 지금은 7평짜리 원룸 월세 생활이에요. 좁은 방 하나에 4 식구. 거실도 없고 방도 하나뿐입니다. 부엌은 싱크대 하나가 전부. 화장실은 샤워기와 변기가 붙어 있었죠. 남편은 그 후로 변했어요. 술만 마십니다. 매일 소주 3병씩. 바닥에 이불 깔고 누워 코만 골았죠. 일은 하지 않아요. 찾지도 않습니다. 스스로 포기했죠. 아들 민우는 고등학교 3학년, 딸 하은이는 중학교 2학년이에요. 한 달 생활비가 500만 원 필요했습니다. 대출이자 150만 원, 학원비 200만 원, 월세 50만 원, 생활비 70만 원, 교통비와 통신비까지. 모자라면 안 됐죠. 남편은 한 푼도 벌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혼자 벌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식당에서 일했죠.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2시간. 월급은 200만 원. 부족했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추가로 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하루 3시간만 자고 다시 식당으로. 그래도 월 320만 원밖에 안 됐죠. 부족했어요. 18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몸은 한계에 달했죠. 하루 3시간 수면으로 2군데 일을 하니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러다 3년 전 알게 됐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식당 주방에서 일하던 언니가 말했죠. 한 달에 400만 원도 번다고. 귀가 솔깃했어요. 망설였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이들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생활. 3년째예요. 처음에는 힘들었죠. 남자들의 시선, 술 냄새, 담배 연기, 허벅지에 닿는 손, 2차 제안들. 거절하면 다음부터 안 불렀어요.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지금은 익숙해졌죠. 손이 닿아도 웃을 수 있어요. 귓가에 속삭여도 밝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죠.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아이들이 들을까봐, 남편이 알까봐. 민우와 하은이는 제가 식당에서 일한다고 알고 있어요. 노래방 도우미라는 건 모릅니다. 알면 안 됐죠. 절대로.
그렇게 3년을 살았어요. 54세 여자의 생존기. 그리고 그날 밤 40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회식 자리 12번 방에서 최윤호.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이었죠. 가난한 집 아이. 점심시간이 되면 운동장으로 나가곤 했어요. 도시락이 없었으니까요. 친구들이 놀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안쓰러웠죠. 소풍날이었어요. 윤호는 또 도시락이 없었습니다. 나무 밑에 혼자 앉아 있었죠. 저는 제 도시락을 들고 갔어요. 윤호야, 같이 먹자. 윤호는 망설이다가 받아들였어요. 함께 먹었습니다. 윤호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기뻤죠. 그 후로 종종 도시락을 나눠 먹었어요. 윤호는 항상 고마워했습니다. 6학년 겨울. 윤호네 가족이 시골로 이사를 갔어요. 아버지가 빚 때문에 쫓겨났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윤호가 말했죠. 수진아, 나 꼭 성공할 거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40년이 지났죠. 그리고 오늘 12번 방에서 다시 만났어요. 가난했던 그 소녀는 이제 건설회사 대표가 돼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부하 직원들과 회식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는 노래방 도우미가 돼서 술을 따르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세상은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자정이 넘어 노래방을 나왔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직원들이 먼저 나갔죠. 테이블 위를 정리하는데 명함이 한 장 놓여 있었어요. 집어들었습니다. 대한건설 대표이사 최윤호. 손이 떨렸죠.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뒷면에 손글씨로 메모가 있었습니다. 수진아, 나 윤호야. 연락 기다릴게.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역시 그 윤호였습니다.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죠. 복도를 걸어 나왔어요.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지하철을 탔죠. 빈 전철 안.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번진 화장, 지친 눈빛, 54세 여자의 얼굴.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대한건설 대표이사. 가난했던 그 소년이 이렇게까지 성공했다니. 그리고 저는 노래방 도우미.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빈 전철 안에서 혼자 울었죠. 새벽 1시 반. 원룸 앞에 도착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 강태수가 바닥에서 코를 골고 있었죠. 빈 소주병 4개가 굴러다녔어요. 작은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민우와 하은이가 나란히 자고 있었죠. 좁은 방에 붙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수도꼭지를 틀었죠. 거울을 봤어요. 번진 마스카라, 지워진 립스틱,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화장이 지워지며 민낯이 드러났죠. 54세 여자의 민낯? 주름이 깊어졌어요. 눈가에, 입가에. 명함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최윤호. 연락해야 할까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 더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지갑에 넣었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윤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조명 아래서 본 그 얼굴. 40년 전 그 소년의 모습이 남아 있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호에게 연락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죠. 창피했으니까요. 그날도 저녁 8시. 노래방으로 출근했습니다.
카운터 직원이 9번 방을 가리켰어요. 복도를 걸었죠. 9번 방문 앞에 섰어요. 침묵. 노크하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단 한 명.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죠. 최윤호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가 일어서며 인사했어요. 옆자리를 가리켰죠.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혼자 온 거지? 침묵이 흘렀죠. 그는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바닥만 내려다봤습니다. 수진아, 그가 조용히 불렀어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수진아.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저를 아냐고. 나야, 윤호.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역시 그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최윤호.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창피했어요. 어린 시절 친구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다니. 이런 곳에서 일하는 모습 보여서 미안하다고 말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윤호도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서 일하게 됐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도 없었죠. 남편이 주식 투자로 전 재산을 날렸다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잠겼죠. 7년 전부터 시작해서 집까지 날렸다고. 지금은 원룸 월세 생활이라고. 윤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 둘 키우는데 한 달에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대출 이자만 150만 원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여기서 일한다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창피했어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윤호한테 이런 모습 보이게 돼서 흐느꼈죠. 윤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창피할 것 없다고 말했죠. 아이들 키우려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데.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생긴 얼굴이었지만 여전히 그때 그 소년의 모습이 남아 있었죠. 윤호는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냐고 물었어요. 윤호가 쓸쓸하게 웃었죠.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악착같이 살았다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시골로 이사 간 후에 정말 힘들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빚에 쪼들렸고 공부밖에 할 게 없었다고. 윤호가 계속 말했어요. 장학금으로 대학 나오고 건설회사에 취직했다고. 10년 동안 밑바닥부터 배웠다고. 그리고 독립해서 지금 회사를 차렸다고. 15년 됐다고. 고개를 끄덕였죠. 대단했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때 그 가난했던 윤호가. 그때 도시락 나눠준 게 자존심 상하지 않았냐고 물었어요. 윤호가 고개를 저었죠. 정말 고마웠다고. 저만 그렇게 잘해줬다고.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소풍 때마다 도시락 나눠 먹던 거 기억나냐고 물었어요. 기억난다고 대답했죠. 윤호는 그때 정말 행복했다고 말했어요. 제가 웃으면서 같이 먹자 하던 거. 그의 목소리가 떨렸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린 마음에 불쌍해서 챙겨줬던 건데 그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였나 봅니다. 결혼은 했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했었다고. 10년 전에 이혼했다고. 이유를 물었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다고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어요. 그 후로 혼자 산다고. 회사 일만 하면서 외롭겠다고 말했죠.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호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여기서 그만둬. 놀랐죠. 윤호가 계속 말했어요. 이런 일 그만하고 다른 일 찾아보라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고개를 저었죠. 도움받을 수 없다고. 미안하다고. 신세질 수 없다고. 우린 그냥 옛날 친구잖냐고 말했어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친구니까 도와주는 거라고 윤호가 말했죠. 윤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부탁이라고. 이런 곳에서 일하는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고. 회사에 일자리 있다고. 사무직이라고. 월급도 괜찮다고. 제발이라고. 어렸을 때 자기한테 잘해준 거 있으니 이제 자기가 갚고 싶다고.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고마웠어요. 하지만 부담스러웠죠.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받을 수 없다고. 남편이 있고 아이들도 있다고. 윤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준비되면 이혼하고 회사로 오라고. 기다리겠다고. 그때까지 생활비 보내주겠다고. 그건 너무 큰 돈이라고 말했죠. 윤호한텐 큰 돈 아니라고. 빌려주는 거라고.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망설였죠. 한 달에 500만 원.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겠다고 윤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라고. 명함에 번호 있으니 언제든 연락하라고. 그날 밤 윤호는 노래 한 곡도 부르지 않았어요. 술도 마시지 않았죠. 그저 옛날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소풍 도시락을 나눠 먹던 날. 운동회에서 함께 달리기 했던 날. 추억을 꺼내며 웃고 울었어요. 자정이 넘어 노래방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윤호의 차가 서 있었죠. 고급 외제차? 태워다 주겠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지하철 타면 된다고 했죠. 제발 이것만이라도 받아달라고. 그의 간절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에 탔습니다. 부드러운 시트, 은은한 조명, 주소를 말했죠.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가 이렇게 도와주려 한다니 고마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원룸 앞에 도착했죠. 여기라고 말했어요.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낡은 건물, 좁은 골목. 여기서 산다고 말했죠. 차에서 내렸어요. 윤호가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내일 전화하겠다고. 제발 받아달라고. 고개를 끄덕였죠. 차가 떠났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강태수는 역시나 바닥에서 코를 골고 있었어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고 거울을 봤죠. 고마웠어요. 윤호야. 옛날 친구가 이렇게 손을 내밀어 주다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움의 눈물. 그리고 조금의 희망. 어쩌면 이 지옥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윤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커피 한잔 하자는 내용이었죠.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주말 오후 약속한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죠. 윤호가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저를 불렀죠. 자리에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윤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40년 전 이야기를 꺼냈어요. 초등학교 때 제가 도시락 반찬을 나눠줬던 일. 윤호는 그때 집이 가난했습니다. 도시락을 싸올 수 없었죠. 점심시간마다 운동장에서 혼자 놀았어요. 저는 그게 안쓰러워서 반찬을 나눠줬던 겁니다. 별 생각 없이 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윤호에게는 큰 의미였나 봅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는 윤호의 눈빛. 따뜻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착한 척했을 뿐이라고. 윤호가 고개를 저었죠.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차별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관찰.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일상 이야기. 하지만 저는 제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할 수 없었죠. 뭐라고 말하겠어요? 남편이 7년째 무직이라고? 제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다고? 그저 잘 지낸다고만 했습니다. 윤호가 창밖을 바라보는 저를 지켜봤어요. 한참을 그렇게 쳐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아, 혹시 힘든 일 있어? 심장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얼굴에 다 쓰여 있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참으려고 했죠.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어요. 윤호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말없이 기다려줬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털어놨어요. 모든 걸. 남편이 7년째 무직이라는 것. 매일 술만 마신다는 것. 늙은 년이 뭘 안다고 라는 폭언을 듣는다는 것. 3년 전부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다는 것. 한 달에 400만 원을 벌어야 한다는 것. 더는 못 살겠다는 것. 모두 말했습니다. 윤호는 조용히 들었어요. 화내지 않았습니다. 판단하지도 않았죠. 눈물 흘리는 저를 그저 바라봤어요. 제가 다 말하고 나서야 윤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도와줄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갔어요. 윤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노래방 그만둬. 우리 회사와 이혼해. 내가 도와줄게.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려는 걸까요? 그냥 40년 만에 만난 동창인데. 친구잖아. 40년 친구. 윤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갑자기 도움을 받는 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절실했죠. 생각해 볼게. 간신히 대답했어요. 천천히 생각해. 내가 기다릴게. 윤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카페를 나왔어요. 집으로 가는 길. 윤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윤호에게서 매일 문자가 왔어요. 생각해 봤냐는 내용이었죠. 도와주고 싶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답하지 못했어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날도 저녁 8시. 노래방으로 출근했어요. 11번 방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중년 남자 5명.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죠. 노래를 불렀습니다. 1시간이 지났어요. 남자 한 명이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가까이 붙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죠. 손이 허벅지로 올라왔어요. 웃어야 했습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윤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던 그 눈빛. 이런 곳에서 일하는 모습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던 목소리. 자정이 넘어 집에 돌아왔어요. 강태수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빈 소주병 5개. 편의점 도시락 용기가 버려져 있었죠. 제가 번 돈으로 산 것들이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54세 여자의 얼굴, 지친 눈빛에 깊어진 주름.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이 지옥 같은 삶을 버틸 거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윤호의 번호를 눌렀죠. 벨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한밤중인데도 바로 받았습니다. 윤호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결정했어. 노래방 그만둘게. 그리고 이혼할게. 도와줘. 제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연하지. 내일 만나자. 이야기하자. 고마워. 전화를 끊었어요.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 끝내자. 이 지옥 같은 삶을. 다음 날 오후, 윤호가 지정한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이었죠. 윤호가 먼저 와 있었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윤호가 말했어요. 결정해줘서 고맙다고. 저도 이제 한계였다고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윤호가 계획을 말했죠. 일단 노래방부터 그만두라고. 당분간 생활비를 보내주겠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친구라고 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자신에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이혼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오늘 밤 남편한테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혼자 말하기 힘들면 같이 가겠다고 했지만 고개를 저었죠. 제가 할 거라고. 이건 제 문제니까. 윤호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 달 생활비라고 했어요. 500만 원. 빌려주는 거니까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거웠어요. 돈의 무게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무게였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노래방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혼 절차는 아는 변호사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준비되면 회사로 오라고. 자리를 마련해 놓겠다고.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윤호가 휴지를 건넸죠. 울지 말라고. 이제 시작이라고. 새로운 시작. 고개를 끄덕였어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봉투를 가방에 넣었죠. 500만 원. 이제 노래방에 안 가도 됩니다. 이제 술 취한 남자들의 손길을 견디지 않아도 됩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저녁 7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강태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죠. 아직 소주병은 없었어요. 민우와 하은이는 학원에 갔습니다. 지금이었어요. 강태수를 불렀습니다. 고개를 돌렸어요. 이야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TV를 껐죠. 그의 앞에 섰어요. 이혼하자. 강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어. 일어섰죠.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갑자기? 7년이 갑작스러운 거냐고 반문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7년 동안 뭐 했냐고 따졌어요. 술만 마시고 누워만 있었다고. 나 3년 동안 노래방에서 일했어. 강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노래방 도우미. 3년째. 식당 일한다고 했었죠. 거짓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노래방에서 술 따르고 노래 부르고 그랬다고. 강태수가 비틀거렸어요. 그렇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벌려고. 당신이 한 푼도 안 벌어서? 7년이라고 했어요. 7년 동안 참았다고. 더 이상은 못 참는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할 거라고 했어요. 재산 분할도 없다고. 어차피 재산이 없으니까. 아이들은 제가 키울 거라고. 당신이 키울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돈도 없는데? 강태수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미안하면 됐냐고 소리쳤습니다. 7년 동안 미안하다는 말 한 번이라도 했냐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인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54살이지만 아직 살고 싶다고. 이렇게는 안 살고 싶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죠. 침대에 쓰러졌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했어요. 드디어 했습니다. 7년 만에. 1시간 후. 민우와 하은이가 학원에서 돌아왔어요. 거실이 조용했습니다. 강태수는 바닥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민우가 방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두 아이가 들어왔죠. 앉으라고 했어요. 침대에 앉은 아이들.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은이는 입을 가렸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도 더 이상은. 엄마, 민우가 말을 끊었어요. 괜찮아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알았어요. 엄마가 노래방에서 일한다는 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친구 형이 봤다고 했습니다. 노래방에서 엄마를 봤다고. 하은이도 고개를 끄덕였죠. 학교에서 소문났다고 했어요. 창피했다고. 하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자신들을 위해서 그런 거 안다고. 민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아빠는 7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다고. 엄마만 고생했다고. 애들아,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자신들은 괜찮다고. 하은이가 안겨왔습니다.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만 고생하라고. 눈물이 쏟아졌어요. 세 사람이 꼭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민우가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자신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돈 벌겠다고.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냥 공부만 하라고. 엄마가 알아서 할 거라고. 하은이를 꼭 안았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사랑한다고. 자신들도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날 밤, 민우와 하은이는 제 침대에서 함께 잤어요. 좁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강태수는 거실 바닥에서 혼자 잤죠. 이혼 서류는 일주일 후 작성했습니다. 강태수는 아무 말 없이 서명했어요. 재산 분할은 없었습니다. 어차피 나눌 재산이 없었으니까요. 양육권은 제가 가졌습니다. 강태수도 동의했죠. 한 달 후,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28년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강태수는 짐을 싸서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생활보호대 상자 신청을 했다고 했죠.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54세. 겨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됐습니다. 이혼 후 2주가 지났습니다. 윤호의 회사에 출근하는 날이었어요. 대한건설 본사. 강남역 근처 고층 빌딩이었죠. 로비에서 윤호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왔다고 인사했습니다. 긴장된다고 했죠. 괜찮다고 했어요. 다들 좋은 사람들이라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경영지원팀이었어요.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죠. 윤호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경영지원팀에 새로 오신 이수진 사원님이에요. 사원. 3년 전 노래방 도우미가 이제 사원이 됐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죠. 잘 부탁드린다고 인사했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제 자리로 안내받았죠. 창가 옆이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자리였어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모니터가 켜졌죠. 3년 만에 정상적인 직장. 키보드에 손을 올렸어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죠. 설렘이었어요. 점심시간. 직원들이 다가왔습니다. 함께 식사하자고 했어요. 회사 구내식당으로 갔죠. 깨끗하고 넓은 공간. 맛있는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물었어요. 어떻게 사장님이랑 알게 됐냐고. 초등학교 동창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오래 알고 지냈다고 했죠. 40년 됐다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장님 되게 좋은 분이라는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진심이었습니다. 오후 업무. 서류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했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회사 다녔던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퇴근 시간 6시. 짐을 챙겼죠. 직원들에게 인사했어요.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윤호가 기다리고 있었죠. 첫 출근이 어땠냐고 물었어요. 좋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다고. 진심이었어요.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하라고. 고맙다고 했어요. 저녁 먹고 가겠냐고 물었습니다. 축하도 할 겸. 좋다고 대답했죠. 식당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한식당이었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한다며 윤호가 물잔을 들었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너 덕분이라고. 잔을 부딪혔죠. 이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잘 해보자고. 응. 하고 대답했어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업무 이야기. 편안했어요. 3년 만에 느끼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되었고 제 생일이 지나갔어요. 55세가 됐습니다. 회사 생활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업무도 익숙해졌죠. 동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함께 식사하고 농담도 주고받았어요. 월급날 통장에 28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세금 떼고 실수령액이었죠. 3년 전 노래방에서 400만 원 벌던 때보다 적었지만 행복했어요. 정당하게 번 돈이었으니까요. 윤호는 여전히 생활비를 지원해 줬습니다. 한 달에 150만 원. 대출 이자와 부족한 생활비였죠. 갚겠다고 했지만 윤호는 천천히 갚으라고 했어요. 민우와 하은이도 잘 지냈습니다. 아빠가 없어도 괜찮다고 했어요. 오히려 엄마가 웃으니까 좋다고 했죠. 윤호와는 가끔 만났습니다. 퇴근 후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주말에 커피를 마시기도 했죠. 편안한 만남이었습니다. 친구로서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윤호의 눈빛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의 친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퇴근하는데 동료 한 명이 물었습니다. 사장님이랑 사귀느냐고. 깜짝 놀라 부정했어요. 친구라고 했습니다. 동료는 웃으며 말했죠. 사장님이 저만 특별하게 대한다고. 눈빛이 다르다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혹시 윤호가 나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친구일 뿐이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죠.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에 다닌 지 1년하고도 6개월. 또 생일이 지나갔어요. 56세가 됐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이었죠. 윤호와는 더 자주 만났어요.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식사하고 영화 보고 산책했죠. 데이트 같았지만 데이트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친구로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점점 윤호에게 끌리고 있다는 걸. 어느 금요일 저녁 퇴근하는데 윤호가 전화했어요. 오늘 저녁 시간 있냐고. 있다고 했죠. 같이 저녁 먹을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회사 앞 카페로 와.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카페로 갔습니다. 윤호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죠. 왔다고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윤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나 고백할 게 있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나 사실 어렸을 때부터 너를 좋아했어. 숨이 멎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내가 도시락 나눠줄 때부터. 윤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가난한 자신을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준 건 저뿐이었다고. 40년 동안 잊지 못했다고. 결혼하고 살면서도 가끔 제 생각을 했다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나는 그냥 불쌍해서 그런 거였다고. 윤호가 말했습니다. 안다고. 제게는 그냥 친구였을 뿐이라는 걸. 쓸쓸하게 웃었죠. 하지만 자신에게는 첫사랑이었다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수진아, 나 너를 도와주고 싶어. 친구로서가 아니라 내 옆에 있어줘. 제발. 윤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죠. 강태수는 7년 동안 제 손을 잡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매일 술만 마시고 코만 골았죠. 하지만 윤호는 달랐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 이제 막 이혼했다고 말했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안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된다고. 기다리겠다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미안할 것 없다고 했습니다. 제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윤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내가 더 고맙다고 했습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윤호의 고백, 40년을 좋아했다는 말. 가슴이 두근거렸죠. 나도 윤호를 좋아하나? 친구로서가 아니라 남자로서? 잘 모르겠었어요. 이혼한 지 1년하고도 8개월. 아직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윤호와 함께 있으면 편안했습니다. 안전했죠. 행복했어요.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고백 후 6개월이었죠. 윤호와는 계속 만났습니다. 주말마다요. 윤호는 더는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저 친구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죠.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 따뜻했어요. 간절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윤호와 한강공원을 걸었어요. 따뜻한 봄날이었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윤호가 물었어요. 요즘 어떠냐고.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다고. 진심이었어요. 회사도 재밌고 아이들도 잘 지내고 윤호랑 자주 만나니까 좋다고. 나도 좋다고 했습니다. 윤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요즘 자주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죠.
수진아, 너 나한테 마음 생기지 않았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나도 기다리는 게 힘들어. 윤호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생겼어.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응. 하고 대답했어요. 언제부턴가 너를 친구가 아니라 남자로 보게 됐다고. 윤호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진심이냐고 물었어요.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무섭다고 말했어요. 28년 결혼 생활이 실패했는데 또 실패하면 어떡하냐고. 윤호가 두 손으로 제 손을 감쌌어요. 나는 강태수가 아니야. 너를 소중히 여길 거야. 평생.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다고 했어요.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다고. 윤호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포옹이었어요. 강태수는 7년 동안 안아준 적이 없었죠. 하지만 윤호는 달랐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수진아, 나랑 사귈래? 귓가에 속삭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응.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응. 사귀자. 윤호가 저를 더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됐어요. 늦은 사랑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사귄 지 1년. 또 생일이 지나갔어요. 57세가 됐습니다. 모든 게 좋았어요. 윤호는 완벽한 남자친구였습니다. 주말마다 만났고 평일에는 매일 전화했죠. 기념일도 챙겨줬어요. 생일에는 꽃다발과 선물을 줬습니다. 강태수와는 비교도 안 됐죠. 민우와 하은이도 윤호를 좋아했어요. 민우는 이제 대학교 3학년, 하은이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윤호 아저씨 좋은 분이라고 말했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랑 잘 어울린다고 하은이가 미소 지었죠. 고맙다고 말했어요. 윤호 아저씨 좋은 분이라고 했죠. 엄마 이제 행복하게 살라고. 민우가 안아줬어요. 우리도 윤호 아저씨 좋아한다고 하은이도 안겼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정말 고맙다고. 세 사람이 꼭 안고 울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러 갔어요. 57세에 입는 웨딩드레스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죠. 하지만 입어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있지만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 예쁘다고 직원이 말했죠. 고맙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뻤어요. 57세에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윤호는 신혼집을 준비했어요. 강남 아파트 35평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집이었죠. 여기서 같이 살자고 했어요. 너무 좋은 집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라고 했죠. 너무 좋아도 괜찮다고. 윤호가 웃었어요. 방이 3개였습니다. 민우와 하은이 방도 마련했어요. 아이들이랑 같이 살 거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하다고 했어요. 우리 가족이라고. 고마웠습니다. 윤호는 제 아이들까지 받아들여줬어요. 결혼식 날. 맑은 봄날이었죠.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하객은 30명 정도. 윤호의 회사 직원들과 제 회사 동료들. 그리고 민우와 하은이. 화장을 하고 웨딩드레스를 입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57세 신부. 주름이 있지만 행복한 얼굴이었어요. 엄마 예쁘다고 하은이가 말했죠. 고맙다고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울지 말라고 했어요. 화장 지워진다고. 민우가 휴지를 건넸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어요.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민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가냐고 물었어요. 응. 하고 대답했습니다. 함께 걸었죠. 빨간 카펫 위를. 끝에 윤호가 서 있었어요.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잘생겼어요. 40년 전 그 가난한 소녀는 이제 멋진 남자가 돼 있었습니다. 윤호 앞에 섰죠. 민우가 제 손을 윤호에게 건넸어요. 엄마, 잘 부탁드려요. 그럼 내가 잘 모실게. 윤호가 진지하게 대답했죠.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서약을 하겠다고. 신랑 최은호 씨, 이수진 씨를 평생 아내로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서약합니다.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부 이수진 씨, 최은호 씨를 평생 남편으로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제 목소리도 떨렸죠. 이제 반지를 교환하라고 했습니다. 윤호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제가 윤호 손에 반지를 끼워줬죠. 이제 키스로 서약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윤호가 저를 끌어당겼어요. 입술이 닿았죠. 부드럽고 따뜻한 키스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하객들이 축하해 줬습니다. 행복했어요. 57세에 하는 재혼. 늦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3박 4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바다와 따뜻한 햇살. 윤호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행복하냐고 물었어요. 응,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도라고 했어요. 윤호가 미소 지었죠.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아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날 밤, 호텔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호는 조심스럽고 따뜻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민우와 하은이도 함께요. 내 식구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윤호는 완벽한 남편이었어요. 아침마다 커피를 내려줬습니다. 주말에는 같이 장을 봤죠. 아이들에게도 잘해줬어요. 민우에게 학교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좋다고 대답했죠.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된다고 했어요. 아직 어색하다고 민우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라고 했어요. 괜찮다고. 윤호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도 않았죠. 그게 고마웠어요. 결혼한 지 1년. 모든 게 좋았습니다. 또 생일이 지나갔어요. 58세가 됐습니다. 회사 생활도 잘하고 있었고 윤호와의 관계도 좋았어요. 민우와 하은이도 윤호를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아빠 다녀왔다고 인사했습니다. 학교 어땠냐고 물었어요. 좋았다고 대답했죠. 자연스러워졌어요. 진짜 가족이 된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내 식구가 함께 놀이공원에 갔어요. 민우는 대학교 4학년, 하은이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지만 함께 놀이기구를 탔죠. 엄마 재밌다고 소리쳤어요. 조심하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했어요. 나도라고 했습니다.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응, 하고 고개를 끄덕였죠. 저녁에는 함께 식사했습니다. 한식당에서요. 맛있다고 하은이가 말했죠. 그러냐고 윤호가 웃었어요. 많이 먹으라고. 민우가 제게 속삭였어요. 엄마 행복해 보인다고.
응, 정말 행복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했어요. 아빠, 강태수는 정말 별로였다고. 그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 일이라고. 윤호 아빠는 좋다고 했어요. 우리한테도 잘해주신다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민우가 미소 지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와 윤호는 거실에 앉았죠. 윤호가 말했습니다. 너무 행복하다고. 나도라고 대답했어요.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오래.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윤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나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지금은 결혼한 지 2년째입니다. 또 생일이 지나갔어요. 59세가 됐습니다. 매일 회사에 출근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요. 평범한 일상이지만 행복합니다. 가끔 지난 시절을 떠올려요. 노래방에서 술을 따르던 그 시간들. 남자들의 손을 피하며 웃어야 했던 그 밤들.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던 그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윤호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54세에 다시 만난 초등학교 친구. 40년을 기다려준 첫사랑. 그 사람과 지금 함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54세에도 55세에도 56세에도 57세에도 59세에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이니까요. 저는 54세에 노래방 도우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건설회사 사원이자 누군가의 아내예요. 행복한 엄마이기도 하죠.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용기만 있으면 돼요. 불행한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 저는 그 용기를 냈고 행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